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 학생들에게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치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늘봄 학교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2년을 맞은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1년 2개월 정도 남은 임기 동안 교육의 기본을 다지고 수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교육감은 초등 수업 나눔 활동 교사인 다배움 교사와 중등 수업 혁신을 주도할 시학 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 수업을 좀 변화시켜보자. 좀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서 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보고. 이러한 수업 변화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하루 15분 독서와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독서 인문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올해 본격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선 교과서가 아닌 학습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계속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운영 대상 확대와 안정기가 지원 등으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늘봄학교 현장에 대해선 학기 초가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될 걸로 예상한다면서도 연수 운영으로 업무 적응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무사분들이 빨리 좀 이렇게 업무에 좀 적응을 하고 일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수 같은 것 좀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교사의 다과목 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 학점제 현장에 대해서도 온라인 학교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강사 확대 등으로 고교 학점제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재선 도전과 관련해선 늘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초쯤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후 2년간의 임기를 지낸 천창수 교육감이 남은 1년여의 임기 동안 공약했던 수업 변화를 완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장실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수소 연료전지 공장 신설 지원을 위해 현대차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울산시는 수소 연료전지 공장 신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해 공장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울산이 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모색하게 됩니다. 현대차 수소 연료전지 신설 공장은 현대차 울산 공장 내 3층 한기동 규모로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에 이어서 수소 연료 전지 공장까지 미래차 산업 핵심 공장들이 울산에 계속해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세계적인 미래차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어제 울산경찰청과 지역 각 경찰서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47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안수일 시의원이 신청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기일이 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안수일 의원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의 취지는 재선거나 재투표 없이 안수일 의원을 의장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것이었다면서 만약 이대로 이성용 의원이 의장으로 확정되면 앞으로 투표기기의 오류나 간표위원회 의도적인 개입이 발생할 때마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재선거를 통한 의장 선출 결의의 효력 정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원고 측이 관련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면 5월 중순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여수 상공회의소 회원사 일행이 어제와 오늘 이틀 일정으로 울산시의 기업 현장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방문 첫날인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의 기업 현장 지원 사례와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청취한 후 S-오일 샤인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남구 여천동을 방문해 장생포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울주군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을 위해 많은 진화대원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가운데 진화 작업의 주력은 소방 헬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라경훈 기자가 온양과 언양 산불 당시 하루도 쉬지 않고 진화 작업에 나섰던 이호근 헬기 조종사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군 언양과 온양 산불 당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진화 작업에 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예,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 소방 특수대응단 119 항공대에서 소방헬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호근 기장입니다. 네, 일주일 가까이 사투를 벌이셨는데요. 진화 작업에서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진화 작업 중에 어려운 점은 너무나 많은데요. 대형 산불이다 보니까 그 수많은 헬기가 왔었습니다. 한 20대 가까이 헬기가 그 집중해서 진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항공기 동선과 겹칠 수도 있고, 또 대민 피해, 또 그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그 고압선이나 고압 철탑, 또 강풍이 불다 보니까 그 제자리 비행하기도 힘들고, 또 담수지에서도 여러 항공대가 얽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불길이 완전히 잡혔을 때 고생하셨던 만큼 또 느꼈던 보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길이 완전히 그 잡혔을 때 이제 다른 항공기들은 그 복귀들을 했지만 저희 또 소방헬기는 울산 소속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다시 산불이 발생하지 않나 이제 그 순찰 비행을 실시했었는데요. 산불이 진화가 돼서 그 다소 이제 그 마음이 안정이 되긴 했지만 또 처참한 그 산의 그 뭐랄까 검게 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상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고 장기간 이제 진화 작업에 다들 지쳤을 텐데 또 전국 곳곳에서 또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진화 작업을 통해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그 소방헬기는 이제 한 대당 최소 6명의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종사가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개조가 부족한 상황이라 계속 A, B조가 교대로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래서 그 조종사 그 추가 모집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울산도 그렇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대형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산객과 성묘객 그리고 시민분들께 좀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나무가 그 완전히 잎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푸른 산이 되는 시점이 한 4월 중순에서 5월은 돼야 그 완전히 이제 나무들이 잎이 무성해지고요. 그 전에는 나무들이 이제 그 잎이 없고 그 바닥에 이제 그 낙엽들이 쌓여 있고 불이 잘 붙는 그 시점은 그 11월부터 4월, 그 다음에 4월 중순까지, 요때는 이제 매우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티가 조금만 이제 튀어도 산에 이제 산불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봄에 이제 잎이 무성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라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산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담뱃불 이런 거는 절대 산에서 피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화대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울산광역시 119 항공대 기장님 만나봤습니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 119 항공대가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헬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고 향후 2대를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 119 항공대도 헬기 도입을 위한 TF팀을 꾸려 소방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고 오는 7월에는 헬기 조종사 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울산 곳곳에서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세진중공업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울주군의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울산 항만공사도 3천만 원의 성금과 7천만 원 상당의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주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병원은 임직원들이 모은 고향사랑 기부금 510만 원을 남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특화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김광용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전국 콘텐츠 산업 전체 종사자 가운데 청년 종사자 비중이 71%에 달한다면서 울산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특화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울산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웹툰과 게임, 음악 등 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홍보, 시설 집적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대리 운전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고용 형태나 작업장 특성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함께 살면서 폭행하고 노예처럼 부린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도 만들었는데 재판을 받는 내내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지 않을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착취 영상까지 제작했습니다. 집안일이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든 하루에 잠을 2시간씩만 자고 잠도 못 자고 잘 먹는데 밖에 가시니까 정신이 좀 나갔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화가 나면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함께 살던 다른 남성들을 시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때리다 다른 오빠한테 야 내가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때려라. A씨의 집에는 A씨를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중생 등 미성년자 3명이 머물렀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해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붙잡혔습니다. 2년여에 걸친 A씨의 범행은 A씨가 유인한 또 다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 혐의를 인정하지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미성년자 3명을 유인한 실종아동법 위반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 약취, 특수상해 등 무려 7가지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에게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면회 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집수로 얘기하면서 저 여기 아직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시켰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의 유치원 납입금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치원 납입금은 지난해보다 4.3%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울산 지역 유치원 납입금은 지난해보다 74.3% 떨어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유치원 3세에서 5세 전면 무상교육 정책 추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유치원 납입금 하락세를 기록 중인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도로의 집안 침하 예방을 위한 탐사 실적이 전체 대상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천미경 시의원이 집안 침하 예방과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울산 지역 연약 지반과 노후 하수관로 매설 지역이 포함된 도로 구간 559km 가운데 지난해까지 점검 용역을 마친 구간은 전체의 15%인 84.3km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집안 탐사 실적은 연평균 7.7km에 그친 것으로 인근 부산시가 연평균 141km의 탐사 실적을 보인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조기 관리를 위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안심학교 참여기관을 모집해 111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안심학교로 선정되면 알레르기 질환 실태조사와 함께 대상별 맞춤 예방관리 교육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각종 교육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15년째 운영했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를 폐지합니다. 가족 사랑의 날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지만 유형 근무제 등의 시행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가족 사랑의 날 제도를 없앴습니다. JCN 모닝 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